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단기 랠리에 폭발할지 하락장의 시작일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에는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다우는 어제 올라 했지만 다시 빠졌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보합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나스닥도 올라와 했지만 다시 좀 빠졌고 마지막에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S&P 500도 0.38% 마지막 상승, 그리고 너스에도 0.01% 보합권으로 마무리하는 하루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자면 테슬라가 3.59%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국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인도량 계절적으로 하락하였지만 다시 상승할 거라는 믿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머스크도 지금 도치에서 돌아와서 테슬라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는 어느 정도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마소,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 정도에 여러분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백악관 트럼프는 수요일에 상호 관세, 목요일에는 자동차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바뀌었고, 수요일 발표 전에는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공장 활동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를 인하여서 앞으로 조금 이어받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을 보시겠습니다. 금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다가 이렇게 약간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이 짙어지지 않는다면 금도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겠고,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금과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가이기 때문에 금 시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10년물 금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계속 내리려고 하고 있고, 4.0까지 내려오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주가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내려온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4.0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나스닥백도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긴 꼬리를 만들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일 발표될 결국에는 관세가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은 위로 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RSI도 올라가려고 준비 중인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일 발표에 따라서 달려있다. 5시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S&P 500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내일 나와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만약에 관세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내일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도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GHG도 지금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 27불 50센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때는 지금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게 없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보다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만들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QQQ도 어느 정도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문제 없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저항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지 V자 반등을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TQQQ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57불대, 60불대를 일단 도전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70불대로 도전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내일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그래도 91K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그 후에 반등도 나타날 듯 합니다.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시고 91K까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2000을 넘어서 2100, 2200까지는 가야지만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고, 비트코인 가는 거 보고 확인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팔런티어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100일선을 지켜주는 모습, 여기가 100일선인데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팔런티어 좋은 기업이고, 국방에 관련돼서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팔런티어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키도 어제 올라오는 듯 했지만 약간 좀 더 빠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키 어느 정도 상승 채널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채널 밖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조금씩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온키입니다. 엔비디아도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0불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 채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이런 상승 채널과 다르게 지금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리하기보다는 상승 채널을 만들고 어느 정도 하락 채널을 깨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투자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본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저점에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신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USD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찐 반등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는 역시 관세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지금 반도체에는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과를 하더라도 선반영을 할 수 있고, 선반영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황을 보시고 USD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 하면 단기적으로 익절하시면서 갖고 가야지만 다시 떨어졌을 때 모아가실 수 있는 게 속술이고, 지금 당장 반도체가 좋아진다, 관세가 풀어진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수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를 잘하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물론 200일선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채널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면 급격하게 상승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을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듯 했지만 다시 떨어졌고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내일 인도량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도량이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서 인도량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델 Y 주니퍼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주니퍼가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계속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있고, 가격이 5,299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금까지 받는다면 5,000 이하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인도량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첫 번째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적더라도 4월부터 6월까지는 모델 Y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치에 관한 문제도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나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안 좋았던 감정을 약간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TSL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의 문제가 좀 걸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인 문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관세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테슬라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인도량 발표를 보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시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관련된 링크도 이 더보기란에 있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요, 메가커피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 드리고 있고요. 탑시크릿방은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의견 드리고, 카톡방을 통하여서 의견 교환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방법은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탑시크릿 멤버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도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